먼저 저는 설화신경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번째 맨 마지막에 오는 설화신경이죠. 혀 밑 신경이라고 책에는 되어 있고요. 12번째입니다. 하이포글로살. 설화신경은 혀 인두의 내재근과 외재근을 지배하기 위해서 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뇌글 안에서도 정중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율신경, 자율운동과 반사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물회계 신경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당황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믿을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설화신경의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음을 하는 혀 근육을 하기 위해서, 겉질 운동 신경세포체의 영향을, 신경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에서 이게 피라미드 뒤쪽에서 출발을 해서 나와서 이 목혈관 신경직 위를 지나면서 높여야지 보니까 보게 지나면서 이렇게 큰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목 정맥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이 혀 건강추를 지배하기 위해서 목의 고유 감각신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일목요연하게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요게 네 가지가 다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고, 그림으로 몇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척수 도구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부신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부신경에는 도구신경이 있고 척수 도구신경이 있고 뇌 도구신경이 있거든요. 먼저 척수 도구신경을 보겠습니다. 스파이널 액세서리 넓음. 그래서 11번째 신경이 됩니다. 척수 도구신경은 순수한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척수 운동신경 세포에서 출발을 합니다. C1에서 C5로 C5에 있는 척수 운동신경 세포에서 출발을 해갖고 목 정맥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목 빗근을 통과하면서 주로 근육을 근육에 관여를 하고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린신경이라고 부르는 혀 인두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9번째가 되겠죠. 9번째 혀 인두신경인데, 혀 인두신경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기능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다른 기능들처럼 다른 네 가지 신경들처럼 목 정맥을 통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서린신경은 감각을, 물론 운동신경도 일부는 있지만 주로 감각신경을 많이 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신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지하는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로 가는 부교감 신경절이 귀신경절을 통과해서 귀밑샘으로 가는 중요한 부교감 신경절인 고막 가지를 내게 된다는 것과, 또 중간 귀를 통과하는 감각 신경을 내게 된다는 가지 분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와갖고 윗인두 수축관과 중간인두 수축관 사이를 빠져나와서 이 윈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혀의 3분의 1 뒤쪽,
뒤쪽 3분의 1 지점에 있는 그 점막이라든가 점막의 감각신경을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혀 이렇게 맛봉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고 하는 그쪽 부위를 관장을 하기 위해서 맛 석류를 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린신경이 주로 하게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때 미주신경이 있고, 또 미주신경은 항상 이렇게 미주신경이 원래 그 뇌 더부신경은 그러니까 부신경인데도 실제는 기능적인 면에서 이 미주신경하고 같이 가면서 같이 묶여서 같은 쪽의 일들을 관장하고 그쪽이 신경 지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과 뇌 부신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 위치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있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미주신경은 이 부교감 신경절에 있어갖고는 신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면접절 전에는 거의 모든 부위를 관장한다고 하려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경우에 다 신경을 뻗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허파라든가 기관지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내장 그 소화관 관장 몇 가지도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오는 뇌 부신경에서 나오는 이 인두나 후두 신경 가지를 다 같이 엮어갖고, 이 전장 올린근이라든가, 이 혀의 내재근이라든가, 입안 내재근이라든가, 인두 내재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서 가기 때문에 같이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그림 한 4가지인데 시간이 안 되면은 한두 가지 줄여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는 뭐 있습니다만 시각적인 그림으로요. 자, 일단 한손을 보여드릴까요? 앞에서 제가 말로 주구리 해서 좀 잘 뭔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물론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안에 내근 신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신경핵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게 고립노획이고요. 영어를 다 외웠는데요. 솔직히 스펠이 자꾸 틀려요. 그래서 앞에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냥 쓰겠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가요? 이게 쓸 때마다 자꾸 틀려져서. 이거는 요게 이쪽이 고립노획이고 이쪽이 3차 신경 척수핵이 됩니다. 이쪽은 주로 감각을 받아들이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감각절들이 이렇게 가서 면접을 하게 되겠고, 이 고립노획에 있어가 감각신경이 돌고 나고 하는 부분, 맨 마지막 그림, 간단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감각이 돌아오는데 이 고립노획이 중요하다는 것만 일단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특수 내장 날신경 섬유에서부터 이게 이제 신경 기둥들이 이 신경들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데 뿌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일단 먼저 특수 내장 날신경 기둥. 저기서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의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게,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고 하는 걸 알죠. 날선유에서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특수 내장에서부터 먼저 나가는 신경들이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게 이제 특수 내장에서는 이게 더부신경, 그러니까 부신경에 여러 가지 이게 뇌 부신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문맥에서 한 가지는 나와서 선인신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죠. 선인신경을 만들고요. 여기서 가지들이 이렇게 이 의문맥에서 나와서
종이에는 이쁘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뇌더부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그 이쪽에 척수 쪽에서 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척수 더부신경은 어떻게 되느냐? 척수 이게 굉장히 이름이 길던데 레트럴 시간이 없죠. 척수 앞불 앞불의 가쪽해 적으려니까 한숨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서 자 이렇게 가서 묶여서 이게 척수 스파이널 더부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묶여서 두 개가 부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턱수내장 신경 기둥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그럼 일반 내장 날 신경 기둥에서는 이제 마음을 급하게 먹으니까 쩌잖아. 미주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미주신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턱수내장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용어가 있잖아요. 순서 한글을 쓰니까 헷갈려요. 이게 참 한글 주장하는 사람들 참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덜 신경이 아니 이쪽 공부한 사람 읽어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용어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한자로 쓰면 한자로 뜻이 있기 때문에 딱 그냥 암기하면 뜻이 그대로 통해버리는데 이거 어학 용어는 한글로 쓰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처리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든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가장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덜 신경, 날 신경 이것들이 막 헷갈려버리니까. 이게 참 다시 한번 불러와야 돼요. 저번 주에 주장한 게 조상희 박사님 또 그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너무 화가 나 이런 건데. 날신경이 온신성이고요. 저신경이 구신성이에요. 실제는 영어로 외웠는데 스펠 틀리는데 다 긴장을 하고 있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냥 입에 막 붙이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체력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는 생각을 근데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막 겹쳐지고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것만 대충 아시면 대충 알면 안 되거든요. 대충 알면 안 되고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아까 하침분비액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여기 있죠? 하타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와서 이쪽 스린신경에 가서 스린신경 쪽으로 뻗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스린신경이 되는 겁니다. 책에나 하심생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나와. 네, 우리 얘기를 아래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타의 진행이야. 네, 하타의 진행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외워놓고 금방 걸려갖고. 이게 미주신경 등족핵입니다. 아까 그 미주신경 등족핵이라고 적혀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미주신경들이 쭉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가지들이 그러면 설화신경은 빨간색으로 잠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져서 나오면 이것이 미주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정중성 가깝게 붙어 있는 신경 이게 몸 날신경 세포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신경 세포핵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이렇게 쭉 몇 가지만 그리겠습니다. 다는 안 그리는데
그래서 여기가 설하신경이 됩니다. 마지막. 이게 이제 어디서 위치에서 어떻게 뻗어져 나와서 된다라는 거 그냥 그 위치 있는 위상적인 면이고요. 얘가 그러면 아까 제가 뭐 내 그 목 정맥 동맥이 어쩌고 저쩌고 구멍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부분인데 그럼 얘들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작동을 하고 어디로 면접을 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렸으니까 빨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7cm이고요. 그러면 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빨리 드릴게요. 대강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여기가 근육이 많아서 조금 대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선들은 더 그리지 않고요. 이게 목비근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근육을 관장하고 있고 이쪽이 등세모근이 되겠습니다. 세모근.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열심히 많이 이게 좀 너무 올라가네요. 근데 설명을 했던 정맥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을 통해서 이쪽 구멍을 통해서 이 아래 네 가지 신경들은 거의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먼저 보면은 일단 미주신경이 미주신경이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를 하는 만큼 신경들이 좀 약간 두껍게 되어서 굵게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10번째 미주신경이 되겠고요. 너무 불러?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척수도부신경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쪽에서 같이 이게 목 정맥 구멍인데요. 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나오면은 목비근으로 들어갑니다. 윗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대로 분지하면서 여기를 지배를 하고 이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등세모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대를 내서 이렇게 신경 지배를 하게 되는 게 이게 뇌척수 더부신경이 되겠습니다. 척수 더부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척수 더부신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거의 근육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중간 인두 수축근 중간 인두 수축근 이쪽으로도 이렇게 분지를 하죠. 그러면 설하신경과 설인신경이 남았는데요. 설하신경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 혀 밑이니까 혀 밑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이쪽에 신경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인신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만 거
여기서 빠져나와서 네, 아까 이게 중간 인두수축근과 위 인두수축근 사이를 지나서 혀 뒤쪽 3분의 1쪽으로 간다고 했죠. 여기 보면 막봉오리절이 있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뒤쪽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정맥, 뒤쪽 구역. 뒤쪽 구역에 보면 뭐 동맥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책에는 이 목 교감 신경절 여기가 라고 되어 있죠. 이쪽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쪽 동맥과 관련, 동맥 쪽에 면접을 해주고 이렇게 나와서 눈 쪽을 가서 이게 그 책에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발음도 그렇고 예, 한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한글이 참 읽기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동맥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오고 했는데 이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일 이 네 가지 신경 중에서도 앞쪽에 이렇게 이 세 가지 신경에 가장 크게 많이 하는 게 얼굴내과 보림노획인데요. 그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이 준비를 못해서 앞부분은 살짝 치우고 이 부분은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 저쪽 신경들이 의문에게서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아까 선생님 화내셨던 특수내장 나해신경선 유경로가 어떻게 되나 원심성이 어떻게 되는가 특수내장 신경 섬유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운동 경로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맥 구멍을 통과한다 했는데 동맥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척수 더부신경 핵에서 이 핵들이 나오면 이쪽에 이게 이제 정맥 구멍입니다. 정맥 구멍.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신경이 척수 더부신경이 되죠. 이렇게 척수 더부신경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 구멍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면서 두 군데로 가죠. 두 군데가 한 군데는 목비근으로 목비근으로 하나는 등세모근으로 이렇게 분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수 내장 섬유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의문액입니다. 의문액에서 나오는 의문액에서 아까 하나가 서린신경이 된다고 했죠. 서린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액에서 여러 신경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모양이 좀 없이 그려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뭐냐면은 뇌도부신경이 되는 겁니다. 뇌도부신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부신경이 됩니다. 부신경.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안쪽을 통과하면서는 미주신경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척수도부신경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주신경을 따라서 세 갈래에 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특수신경절이고요. 그럼 일반 신경들이 있잖아요. 같이 관장하는. 그래서 위주신경하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여기 위주신경이 나오는 거하고 여기 하층분비에 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경로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와서 여기 신경절 2개를 만들어서 안쪽에서 신경절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게 뭐냐? 서린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얘는 어디로 가느냐? 그 목비끝 아니요. 목비끝이 아니라 굿인두근이라고 아니요. 제가 굿인두근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미주신경을 만들었던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붉은 신경절을 2개를 하나는 조금 작고요. 빠져나오면서 붉은 신경절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나는 후두가지로 가고 하나는 인두가지 신경 이렇게 가고 여기 대돌이 후두신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안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쪽이 위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게 고립거리기 위주신경은 운동성 신경도 있지만 굉장히 큰 받아들이는 구신성 내장성 신경이거든요. 그 구신성 내장신경이 운동신경보다 거의 4배나 더 많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감각들을 받아들이는가? 고립노획에서 어떻게 되냐면, 고립노획의 각 구역별,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도 안 날아가는군요. 고립노획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아까 약식으로 그려놓는데 각 기능, 고립노획의 기능에 따라서 4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게 한글 싫어하시는데 일단 한글로 합니다. 마트이고요. 여기는 던조호흡핵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압력 수용체 핵이 되겠습니다. 압력 수용체 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막교차 핵이 되겠습니다. 막교차 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경들이 들어와서 감각신경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분지를 해가느냐? 감각신경이 들어와서 고립노획의 분비를 종지를 한다고 했는데 고립노획까지 어떻게 들어오느냐? 먼저 무릎 관절 신경이 돌아서 마택 쪽에 가서 이렇게 가지들을 뻗어서 종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무릎 신경절이고요. 여기서 막 감각을 가진 것이 감각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택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게 맛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돌아서 던조호흡핵에 종지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호흡 감각이 되겠죠. 호흡. 그리고 또 하나 돌아서 이렇게 종지를 합니다. 입력 수용체니까 여기에 압력 수용체니까 이쪽이 여기 빠졌구나. 호흡 맞죠? 여기가 그러면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내장 감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건 막교차의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종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린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호흡이 들어와서 종지를 하고요.
또 감각이 이렇게 그리면 감각인 건 아시죠? 돌아서 압력 수용체 핵으로 가서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내장 감각이 들어오면 위주신경이 내장 감각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가지 분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설인신경이 되고 이쪽이 위주신경이 되는 겁니다. 원래 애초 계획은 다른 섹터들 참조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불탔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번 빨리 하겠습니다.